경기도를 남북으로 나누는 경기북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공식 상정돼 입법공청회를 개최하기로 의결됐다. 1987년 경기분도론이 최초로 제기된 이후 경기북도 설치 관련 입법공청회가 열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33년 동안 찬반으로 첨예하게 갈렸던 경기분도론. 올해 다시 경기 북부를 중심으로 어느 때보다 분도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배경은 무엇일까? 70여 년 동안 그 안보라는 이유로 2중, 3중 규제에 묶이면서 사실 희생을 해왔던 지역입니다. 북부 주민들은 그 불평과 불이익을 참고 지내고 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는 그 북부에 있는 11개 시군을 별도로 이렇게 경기 북도로 만들어서 그 안에서 이제 교육, 문화, 사회, 경제 관련된 부분을 논의를 해서 이제 북부 주민들의 삶의 질을 좀 높이자, 이제 이런 취지에서 이제 이제 북도 설치 법안을 이제 발의하게 된 것이죠. 실제로 경기 남북부의 각종 지표를 비교해 보면 그 차이는 분명하다. 경기 남부에 비해 북부의 1인당 지역 내 총생산은 1,000만 원 이상 적고 산업단지의 숫자에서도 3배 이상의 차이가 난다. 경기 북부가 60년 넘게 군사시설보호법 등 각종 규제를 받으며 산업, 경제, 문화, 의료 등 전 분야에서 소외되어 온 결과다. 지난 9월 의정부시의회는 경기북도 설치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지원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했다. 하지만 경기도는 의정부시의 조례안이 현행법이 아닌 국회를 통과하지 않은 경기북도 설치법을 근거로 만들어졌다며 제의를 요청한 상태. 경기 남북부의 불균형으로 야기된 경기 분도론. 과연 시기상조인지 아니면 때가 된 것인지 이슈 분석 쌍심지에서 분석해본다. 우리 지역의 다양한 현안을 심층적으로 분석해보는 시간, 이슈 분석 쌍심지에 전진합니다. 경기도를 남북으로 나누자는 경기 분도론은 지난 30년 동안 계속해서 제기됐습니다. 최근 21대 국회에서 경기 북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입법 공청회 개최가 결정되며 많은 이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오늘 이슈 분석 쌍심지에서는 다시 불붙고 있는 경기 분도론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 의회의 김정겸 의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경기연구원의 김은경 선임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이 경기 분도론이 제기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 이 경기 분도론이 무엇인지 또 그 배경에 대해서 먼저 좀 알아보겠습니다. 네, 위원님, 이 경기도를 나누자는 이야기가 언제부터 좀 시작이 됐습니까? 일단 처음 시작된 건 1987년 그 제13대 대통령 선거 때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이제 노태우 대통령 후보가 이제 이 공약을 내걸었고 92년에 김영삼 대통령께서 이제 나오실 때도 이 공약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네. 실질적으로 한 2003년 정도에는 총선 앞두고 경기북도 그 추진위원회, 분도 추진위원회도 만들어지고 다양한 시도가 있었고 이게 이제 최근까지 사실 도지사 선거할 때마다 이제 이 분도론이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분도론이 나오게 된 건 딴 것보다도 사실 남부하고 북부, 경기도가 한 덩어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부의 지역 격차가 너무 크다. 그러니까 인구도 문제가 되고 경제 발전 수준도 다르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북부 주민들이 느끼는 어떤 소외감이라 그럴까요? 그런 걸 반영하여 실제로 이제 모든 선거 때마다 그 경기도와 관련된 선거마다 이 분도론이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1987년부터 시작이 됐는데 성과는 그동안에는 좀 없었다. 그런데 최근 분위기가 좀 달라졌죠. 경기북도 설치 법안이 국회 행안위에 공식 상정이 됐고요. 지난 9월에는 또 의정부시의회가 경기북도 설치 추진위 구성을 명문화한 이 조례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이 기초의회가 이렇게 분도 관련 내용으로 구체적인 조례 만든 건 처음 아닙니까? 어떤 내용인가요? 첫째는 그 경기 북부 지역 주민들의 어떤 공공 복리를 증진시켜야 되겠다는 거.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이제 독자적으로 특성 있는 그 지역 개발을 촉진시켜야 되겠다. 그다음 또 세 번째로는 균형 있는 저 경기 북부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하겠지만은 균형 있는 경기 북부 지역 발전에 좀 기여하기 위해서 그 추진위원회를 설치를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취지로 만들어진 겁니다. 네. 그런데 이 조례에 대해서 이 경기도에서 제의를 요청했다고 들었는데요. 이거는 네네. 어떻게 된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뭐 상위법이죠. 아직 이제 국회에 통과되지 않은 그 상위법을 이제 위배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통과도 안 됐는데 만들었다는 거 하나 하고, 그다음에 이제 행정구역상 현재로는 그 김포가 남부로 되어 있는데 네네. 이제 그 북부로 집어넣은 것 자체가 이제 잘못됐다. 그렇게 크게 두 가지로 보는 것 같습니다. 아, 그 의원님께서는 이 경기 북도 신설을 촉구하시는 입장에서 1인 시위도 굉장히 꾸준히 해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신설을 주장하시는 가장 큰 이유 어디에 있을까요? 예, 그러니까 여태까지 뭐 북도 신설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선언적인 의미가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선언적 의미 가지고는 되지 않겠더라. 좀 실천적으로 행동적으로 좀 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좀 이슈화 시키고, 그래서 경기 북부의 도민들도 좀 더 결집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저는 그 세 가지 이제 주장 내용이에요. 첫째는 남북 지역 간의 불균형 문제. 그래서 북부의 어떤 특수성을 좀 살려보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방 분권과 또 국토 균형 발전. 요거.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 더 생각한다면은 이제 경기 북부 쪽에 이청사도 있지, 또 교육청도 들어가 있지, 검찰청, 경찰청 다 들어가 있으니 그냥 쉽게 얘기한다면 그러면 지사만 뽑자. 이제 뭐 그런 논리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의정부시, 양주시, 동두천시 통합 같은 것처럼 오히려 이 지역들을 좀 합쳐서 규모를 더 키워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사실 있긴 있거든요. 그래서 경기 북부 분도를 주장한다는 점이 좀 반대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이제 지방 분권화 같이 하면서 지역 경쟁력이 굉장히 중요해졌잖아요. 그러다 보니 한 80년대, 1980년대 이후로는 세계적으로 대부분의 이제 특히 선진국 중심으로 해서 지역을 통합하려는 노력이 굉장히 큽니다. 네. 일단 이제 글로벌 경쟁력을 가져야 되니까요. 그리고 국내적으로 본다면 한국 같은 경우는 사실 광역시와 광역도가 별도로 이제 63년에 부산 이후로는 80년대 다 나눠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해보니까 플러스 효과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 같은 경우 이제 지방에서도 대체적으로 광역시와 광역도, 그러니까 대구라든지 경북 뭐 이런 데 다 합하려면 좀 합해야 되지 않는 노력이 굉장히 커지고 있고, 전반적으로 좀 통합의 분위기가 굉장히 크다. 이게 이제 전반적인 세계적 추세, 한국적 추세인데 사실 경기도의 지역 경쟁력을 봤을 때는 두 개가 갖고 오는 시너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분리하기는 좀 어렵지 않은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반대 의견이 상당히 많죠. 근데 저는 이제 크게 이제 세 가지로 좀 뭐 한번 요약을 해봤습니다.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지역 간의 갈등이 심화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고양이라든가 이제 파주 같은 경우는 나머지 북부 니네들 먹여 살려야 되겠어? 규모 자체가 그렇죠. 워낙 크다 보니까. 네네네. 네. 그런 의도가 있으면서 이슈 선점에서는 좀 뒤질 수가 있다는 거죠. 정치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이제 접경 지역에 있는 연천이라든가 포천이라든가 의정부 같은 데가 이슈를 선점하지 않겠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거에 대한 이제 반론을 이제 제기하는 것이 지방 분권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어떤 행정력을 좀 분배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거고 두 번째로는 재정적으로 이제 북부가 좀 많이 좀 힘들다. 남부 쪽의 세수를 이제 북부 쪽에 이렇게 좀 나눠주고 있다. 이제 쉽게 얘기하면은. 근데 저는 좀 그거에 대한 좀 반론이 그거죠. 그럼 남부 니네들 써. 북부 세수는 북부만 쓰겠다. 여태까지 진짜 북부 세수를 북부만을 위해서 사용했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는 지속 가능성이에요. 북부 쪽은 조금 아까 뭐 말씀하신 것처럼 규제가 너무 심해요. 그러니까 지속적인 발전 가능성이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해줘봤자 못할 거 아니냐 이거죠. 근데 해봐라 이거죠. 규제를 좀 풀어라.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저는. 네, 알겠습니다. 이런 배경에서도 경기 분도론이 나오는 배경에는 무엇보다 경기도 남쪽과 북쪽 사이에 불균형 이슈가 있죠. 이 불균형이라는 게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 건지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남북부 격차가 굉장히 큰 거는 객관적인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아까 재정 같은 경우 한 3배 정도 차이가 나고요. 3배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인구가 지금 사실 3대1 구조지 않습니까? 남부와 북부가. 그만큼 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 거고 단지 경제적 측면에서 뭐 산업단지나 이런 거는 그러니까 서울이 어떤 뭐 이렇게 파급 효과가 있는 거긴 한데 경기 남부에 많이 집중이 돼 있고요. 네네.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에 기본적으로 인구가 적을수록 사실 손해보는 구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봐도 일단 격차는 있는 것 같고 더더구나 인구가 고령화되고 이러면서 고령화율도 높거든요. 그럼 당연히 이제 젊은이들 없고 대학도 또 부족하고 뭐 이런 문제들이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의 근본적 출발은 뭐 여러 가지 중복 규제들이 이제 경기 북부에 있다 보니까 사실 개발 사업하기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북부 네.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 중첩돼서
남북의 격차를 계속 좀 넓혀오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3배나 차이가 나는 줄은 몰랐는데요. 이 또 의원님께서는 평소에 또 주민들을 많이 만나시니까 더 잘 아실 것 같은데 이 경기 북부 쪽의 주민들이 이런 불균형을 얼마나 좀 체감을 하고 있는지 이야기를 좀 들어보셨나요? 어땠나요? 네, 뭐 제가 그 이제 1인 시위를 거의 한 4개월 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는 이제 또 북부청사 앞에 가서 한 일주일 동안 4시간씩 했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저 식계군 시군청을 또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면서 느꼈던 것이 실제로 그 경기 북부 그 주민들, 도민들이 자존감이라든가 자아 개념이 상당히 부정적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낙후돼 있다 보니까는. 그래서 그 경기 북도를 신설해야 된다는 거에 대한 아주 뭐 그 절대절명의 그런 그 동질감을 가지고 있고요. 너무 많은 그 제약 조건들. 그러니까는 뭐 수도권 정비개혁법이라든가 또는 뭐 군사시설 보호법이라든가 또는 뭐 상수원 보호시설 너무 규제가 많으니까는 개발이 안 되는 거죠. 북부는 재정 자립도가 낮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세수가 없으니까 일자리가 창출이 안 되고 그리고 경제가 활성화가 안 될 거고 그런 차원들입니다. 네. 그동안에 또 이 경기 남부 중심으로 발전이 이렇게까지 집중이 됐던 이유가 이 경기도가 어떻게 보면 서울의 연장선이다 이렇게 인식이 되는 점과도 연관이 좀 있어 보입니다.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경기도의 발전 자체는 사실 서울이 팽창하면서 그 기능들을 이제 이인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제조업도 그랬고 특히 지금 베드타운 만드는 신도시 정책도 그렇고 다 서울이 이제 파급효과인데 지금 남부가 북부의 격차를 과연 그러니까 경기도의 정책적 그 지형에서 볼 거냐 저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경기도 자체는 수도권이기 때문에 현재 국가의 국토균형 발전 정책에서도 소외된 데거든요. 실질적으로는. 그래서 결국 남부의 발전 자체도 경기도라는 한 집단이 남부와 북부를 놓고 하는 게 아니라 중앙정부의 정책들에 흘러오는 낙수 효과들이 남부로 내려왔던 거라고 생각이 들고 북부의 규제는 사실 그 경기도를 위한 규제가 아니라 국가 전체 이익을 위한 규제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민들을 감내하면서 우리가 국익을 위해서 가지는 어떤 자존감이나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어떠한 대가도 지불하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일단은 분도냐 아니냐를 떠나서 결국 경기도의 남북 격차가 어디에서 비롯됐는가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경기도가 남북으로 분도가 됐을 경우에 좀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분도가 된다면은 이제 북도 자체에 많은 이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그러니까는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하고 있는 이제 한국판 뉴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생각이 그거예요. 그린 뉴딜과 디지털 뉴딜을 북부에서 이제 주도적으로 해나갈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일례로 2004년에 이제 DMZ 포럼에서 만델라 그 대통령이 한 얘기가 있어요. 그 평화공원을 조성하자. 그럼 사실상 이제 평화공원을 조성하면 이제 생태공원이 될 것이고, 그래서 세계적인 공원이 될 것이고, 그러면 이제 그 지역에 관광을 또 많이 올 것이고, 그러면 이제 교통 인프라라든가 이런 것들을 위한 또 SOC 투자가 또 이루어질 것이고, 그러면 경기 북부가 자연스럽게 발전하지 않겠느냐 하는 이제 그런 비전을 가지고, 그래서 한국판 뉴딜의 완성은 경기 북도를 신설하는 데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새로운 그 어떤 중심 코어를 하나 만들면 거기에 따라서 SOC가 좀 더 낙수효과가 일어날 수 있다. 그렇죠. 네,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이렇게 경기 분도를 좀 하게 되면 오히려 재정 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는 좀 지역 살림 꾸리기가 더 어려워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어떨까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경기 북도를 보면 재정 자립도, 그러니까 순수하게 교부금 안 받고 그런 거 보면 고양 파주가 한 40% 선이고 나머지 한 20% 선이거든요. 재정 자립도 부분은 사실 되게 쉽지 않을 거다. 왜냐하면 저희가 그 수도권 정비계획법 시행령에 따르면 수도권이라는 것은 경기도 전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경기 북부를 따로 빼내는 안이 없어요. 실질적으로는. 그런 상황에서는 경기 북도가 따로 만들어진다 할지라도 정부의 그 교부금이나 여러 가지 지원 정책은 지방으로 내려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좀 이런 것까지 우리가 좀 정치하게 들여다보면서 우리가 경기 북도에 대한 논의들을 좀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균형 발전, 진짜 균형 발전이 제대로 균형이 안 이루어진 거거든요. 남부 쪽이 이만침해지면 북부도 이만침해져야 그게 균형인데 오히려 남부 쪽만 계속 이루어지다 보니까 북부는 그동안 여러 가지로 지금 우리 박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소외되어 왔단 말이에요. 제외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재정 자립도는 당연히 낮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자립하기 위해서는 그 자립 기반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그렇게 해서 이제 규제를 풀어야 되겠죠.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 규제를 풀면은 재정 자립도가 높아질 거고 일자리 창출될 것이고 그러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그대로 묶어놓고 그러니까 니네 재정 자립도가 안 되니까 못 해줘. 그거는 말이 안 된다는 그건 거죠. 아닌 것 같고요. 무슨 얘기냐면 저희는 국세 중심의 국가입니다. 따라서 세금을 걷어서 국가에서 배분을 하는 구조이고 거기다 플러스 2010년 이래는 지역상생 발전기금이라는 걸 만들어서 수도권에 돈을 걷어서 지방에 지금 내려주고 있거든요. 우리나라는 재정도 사실 지방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맞아요. 그렇죠. 네. 저희가 지표를 전국을 놓고 한 240개 지자체를 놓고 보면 저희는 이제 북부가 굉장히 낙후되어서 굉장히 안타까운데 또 저 지역에 가서 또 지역의 군 지역 이런 데 가면 또 훨씬 또 뭐 한 자릿수의 재정 자립도 이런 데가 있어서 북도 낙후됐으니까 풀어줍시다. 북도 분도시켜서 이러면 이제 지방에서 발칵 뒤집히는 이런 정치적 문제가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정착이 설계하면서 저는 움직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이 경기 분도론이 제기되는 가장 큰 이유는 경기 남북 간의 불균형 발전입니다. 이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이 경기도 산하기관 이전, 신설 같은 이 지역 불균형 해소 정책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얼마 전 경기도는 경기도 남북 균형 발전을 위한 공공기관 이전 공모 결과를 발표했다. 경기교통공사가 양주시로, 경기도 일자리재단이 동두천시로,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이 양평으로 확정되며 경기 남부 지역에 집중되어 있던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중 5개 기관이 북부로 이전하게 된 것이다. 공공기관 이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가 크다. 양주시를 포함한 경기 북부 지역은 여러 가지 규제와 안보 등으로 인해 소외받고 희생당해온 지역입니다. 경기교통공사가 설립되면은 경기도 대중교통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할 것이고 향후 5년간 1,323억 원의 생산 유발 효과와 516억 원의 부가가치 유발 효과, 1,047명의 취업 유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남북 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2차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계획도 발표했다. 이번 2차 기본계획은 도내 지역 간 격차를 줄이고 균형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지역 발전도가 비교적 낮은 가평, 양평, 연천, 포천, 여주, 동두천 등 6개 시군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각 시군에서 제출한 44개 사업 중 주민 요구, 실현 가능성, 지역 발전 파급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8개 세부 사업이 선정되었다. 이에 따라 이들 사업에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국비 300억 원, 도비 2,833억 원, 시군비 990억 원 등 총 4,123억 원이 투자될 계획이다. 경기 남부에 비해 여러 가지 이유로 발전이 늦어졌던 경기 북부. 이번 지역균형 발전 기본계획에 대한 기대 효과와 실행 사업에 대해 이슈 분석 상심지에서 자세히 알아본다. 네, 방금 화면에서 보신 것처럼 이 경기도 남북 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각 시군에 맞는 지역 균형 발전 사업이 선정이 됐습니다. 위원님, 먼저 이 지역 균형 발전 사업이 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 경기도에서는 누구나가 지역 격차에 대한 심각함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2015년에 좀 민선 6기 때 당시에 이제 그 도지사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시군 얘기를 들으면서 지역 간 균형 발전을 해야겠다. 되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해서 이제 지역 균형 발전 계획을 이제 세우게 됐죠. 15년부터 19년 5개년 계획을 1차로 세웠고 네. 현재 이제 2차가 이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북부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들의 지역이 필요한 사업들을 좀 추진시키면서 지역적 파급 효과도 가져오면서 지역 경제를 좀 활성화시키겠다. 그리고 지역민들의 삶의 조건을 좀 개선하겠다는 취지로 시작된 게 이게 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한 그 지역 균형 발전 계획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2차 사업이라고 하시니까 네네. 이 앞서서 시행했던 1차 사업의 결과가 또 어땠는지도 상당히 궁금해지는데 네네. 불균형 해소가 좀 됐나요? 지수가 지금 기준 연도가 2016, 17년도입니다. 따라서 항상 지표는 현실과 이게 좀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적으로 나온 지수는 어떻게 보면 이제 균형 발전 계획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기보다는 시발점에 있었던 것 같고요. 아무리 좋은 정책도 시간이 좀 요하지 않겠습니까? 도로를 놨는데 당장 내일부터 차가 100만 대 다닐 수는 없는 것
같이. 그래서 당장의 지표보다는 차근차근 이제 하나하나 확대해 나가는 것들이 가장 중요한 지금의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속성 부분을 좀 짚어주셨는데 이제는 2차 계획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는 시점이긴 합니다. 네. 이 구체적으로 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경기 북부 전반적으로는 이걸 통해서 어떤 효과를 얻을 수 좀 있을까요? 사람이 이제 먹고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거와 함께 제일 중요한 게 삶의 질이지 않습니까? 나무가 많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거든요. 나무가 잘 가꿔져 있는 것이 살기가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어서 지금 현재 이제 우리가 흔히 이제 지표로 보면 가평, 양평, 연천, 포천, 여주, 동두천 6군데가 제1차 때도 선정이 됐었고 2차에도 선정이 됐고요. 그래서 각 지역에 이제 수건 사업들이 있어요. 문화 사업도 있고 가평 같은 음악 관련된 것도 있고 또 도로를 놓고자 하는 데도 있고 복지를 하는 데도 있고 그래서 이런 모든 분야 크게 바뀌지는 않았지만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 꾸준하게 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걸 이제 조금 더 확대해 나가는 것들이 지금 현재 우리의 과제 아니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진행되는 지역은 앞으로의 변화에 기대가 크겠지만 이 투자를 못 받은 곳은 상대적으로 박탈감이 적지 않을 텐데요. 어떻습니까, 위원님? 뭐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확대해 나갈 거라는 저도 기대감을 갖게 되는데 1차 때, 2차 때 이제 저도 이렇게 좀 조사를 해보니 똑같아요. 이제 똑같은 지역인데 그런데 실제로 이제 그냥 수치로 봤을 때 3대 3이더라고요. 북부 3곳, 남부 3곳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태까지 소외되어 왔던 지역들 북부잖아요. 그 북부에 대한 비율을 좀 높여줬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오랫동안 쇠사슬에 탁 묶여져 있었는데 그걸 이제 쇠사슬 풀어주고 똑같은 동일선상에서 뛰라 그러면은 그게 진짜 균형이고 그게 평등이냐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제외된 그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박탈감이라든가 이런 소외감이 굉장히 이제 크게 나타나겠죠. 네. 알겠습니다. 경기도와 좀 비슷한 사례가 외국에도 있을지 궁금해지는데 이 좋은 선례를 좀 참고를 하면 제대로 준비해서 이 분도를 추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떨까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처럼 지리적으로 이제 상황이 비슷한데 이제 프랑스입니다. 그래서 프랑스는 이른바 우리가 알고 있는 파리를 중심으로 해서 파리를 동그랗게 둘러싸고 있는 동심을 둘러싸고 있는 게 일드 프랑스라고 해서 사실 경기도에 해당이 되고요. 그래서 그 사례를 많이 보게 되고 또 하나는 이제 프랑스는 국가균형 발전, 지역균형 발전 굉장히 오랫동안 63년부터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 나라고 아마 선진국 중에서 유일하게 지역균형 발전을 할 겁니다. 낙후 지역 지원 정책 또 여러 가지 하는데 그래서 도입된 게 수평적 지방재정 조정제도가 도입이 됐고 잘 사는 지역이 얻어서 못 사는 지역이 주는 건데 이게 우리는 차이가 뭐냐? 우리는 국가가 걷어가지고 국가가 생색내면서 주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는 일드 프랑스 내에서 자신들이 평가를 해서 잘 사는 지역이 못 사는 지역에 그걸 매년 이제 줍니다. 줘서 그걸 써서 같이 움직이도록 하는 거고요. 우리는 공공기관 이전하면 무조건 지방으로 가잖아요. 근데 여기는 어떻게 하냐면 파리에 집중되어 있는 것들을 수도권 외곽으로 내보내는. 그러니까 이제 일드 프랑스로 내보내는. 사실 지역 격차라는 건 어느 나라나 있습니다. 어느 나라나 있는데 이걸 푸는 방식들과 그리고 어떻게 해야 또 지역민들이 원하는 것들을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지방 분권을 통해서 경기도 좀 더 많은 권한을 갖고 지방 재정 분권을 이룬다면 경기 북도에도 더 많은 재원들을 투입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고 국가가 하는 것들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에서 비수도권을 지원해준 국가가 자기 돈으로 해야 되는데 서울시, 경기, 인천동 갔다가 생색내는 지금 메커니즘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우리가 도로 갖고 온다면 북부 우리 주민들이 쓸 수 있는 것들이 훨씬 더 많아지고 우리 도민들의 서로 통합감과 연대감이 더 커질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지방 분권의 핵심은 재정 분권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네. 지방 스스로 좀 세수 문제를 해결하고 그 세출도 알아서 책임도 좀 할 수 같이 있도록. 지죠.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주제인 경기 분도에 앞서서 저희 이슈 분석 쌍심지가 이 경기 북부 문화 소외 지역을 주제로 먼저 다룬 적이 있습니다. 이 경기 북부는 군사 보호 지역, 환경 보호 같은 지역적인 한계 때문에 남부에 비해서 규제도 많고 아무래도 발전이 더딜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일괄적인 방식으로 해답을 찾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경기 북부의 지역적인 특성에 맞는 발전 전략 좀 어떻게 만들어가야 될지 마지막으로 좀 정리하는 차원에서 의원님부터 좀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네. 사실상 이제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각종 그 개발 제한이 있고 또 이제 규제를 이제 풀어야 되고 그래서 진정한 균형 발전이 이제 이루어져야 된다. 그리고 이제 아까 이렇게 그 시간에 있어서 이제 같이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이제 평화통일 시대에 대비했을 때 진짜 중심은 저 연천 같은데 이렇게 돼야 돼요. 이제 결론적으로 저는 세 가지를 이제 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첫째는 교통이라든가 아니면 철도 같은 이제 인프라를 확충해야 되겠고 두 번째는 이제 지역 개발 사업을 위한 어떤 경제 활성화
이게 이제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규제를 좀 합리화시키자. 여태까지 그냥 개발 논리에 의해서 국가의 어떤 그 논리에 의해서 북부는 많이 소외되고 제한받아 왔으니 이제는 합리적으로 그 규제를 좀 풀어서 경제 발전을 좀 시켜야 될 거 아니냐 하는 생각입니다. 문제는 이제 이 규제라는 게 군사시설이나 상선보호구는 그냥 필요한 또 규제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조건 필수는 없고 합리화를 하면서 동시에 이 규제에 대한 대가를 좀 국가에서 정확하게 책임을 져야 된다. 왜냐하면 이게 지역 북부민도 물론 혜택을 보겠지만 전체적인 국가적 이익의 관점에서 보면 결국 한 국가를 위해서 한 조그만 지역이 희생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걸맞는 또 대우와 지원. 이것들은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현재 지금 중앙정부에서는 수도권 규제 일환으로 지금 비수도권에 대한 굉장히 많은 지원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저는 경기 북부 지역에 동일하게 적용해야 된다. 저는 사실 세종시보다는 통일을 앞둔다면 연천이나 포천, 이 북부 접경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미래의 수도를 만들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남으로 내려갔지만 그래서 좀 북부를 지금 당장의 관점보다는 우리가 미래 평화 통일 또 한반도 중심이라는 관점 하에서 딱 중심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거기에 대한 장기적 비전 하에서 거기를 개발해야 된다. 체계적으로 개발하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 북부를 봐도 고향이 다르고 파주가 다르고 또 의정부가 다르고 연천이나 포천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북부로 퉁치기엔 상당히 어려운 영역이 있어요. 네. 그래서 각 지역적 특성과 역할에 맞는 그런 발전 전략들을 중장기 발전 전략과 그걸 수행하기 위한 단기적 실행 과제들 이런 것들을 우리 도가 지원하고 국가가 지원하는 이런 방식으로의 어떤 계획을 발전시켜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게 가장 빠른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인구 1,340만 명의 전국 최대 지방자치단체 경기도. 하지만 경기 남부와 북부의 불균형이 심화되며 이 경기도를 둘로 나누자는 분도론에 점차 힘이 실리고 있는데요. 시기상조다, 아니다, 분리해야 한다. 의견은 상반되지만 가장 중요한 건 경기도민이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점일 겁니다. 이슈 분석 쌍심지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